예, 주간 증시 전망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생산자 물가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 나온 게 생산자 물가라서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줄었다가 다시 금리 인하 3월에 하겠다 이런 쪽으로 다시 또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중동 이슈가 조금 부담이 되고 있죠. 홍해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이게 혹시 국제유가 끌어올리고 공급망 문제를 좀 건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인플레이션이 또 자극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변수로 보여지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예상치 하회하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제 수급에 좀 부담이 됐고 지수 자체도 또 실적 전망도 조금 수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런 반면에 이제 기관 매도세는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올 초 우리 증시가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관의 매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정될 조짐이 있어서 이번 주 하루라도 순매수로 돌아서는 날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주요국 증시 보면 일본이 제일 강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엔비디아가 이제 멱살 잡아 올리면서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 증시는 뭐 대체로 그렇게 크게 특징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부진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종목들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역시 엔비디아가 11.4%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라든가 뭐 소비주라든가 에너지주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은 뭐 엔터주하고 제약주, 2차 전지주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빠지면서 이제 지수를 떨어뜨렸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투자한다라고 해서 이제 통신 장비주들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가격 올라가면서 일부 게임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피에서는 카카오, 낙폭주 그다음에 이제 GS건설 이런 이제 건설주들이 일부 이제 건설사들 PF 문제가 터지고 나서 오히려 좀 안전한 건설사들 또는 이미 지나간 건설사들은 바닥을 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건설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뭐 대부분 업종 다 하락하는 뭐 기관들 매도가 고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또 보면 지난주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근원 이 이제 오렌지색이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은 떨어지고 있는데 헤드라인이 조금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PC 지표가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물가가 좀 떨어지다가 최근에 약간 속도가 둔해지고 있다. 그래서 과연 금리를 3월에 내릴 수 있을 거냐? 3월은커녕 상반기에 내릴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상반기에는 내린다. 특히 3월에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반영한다라는 2년물 국채금리 보면은 뚝 떨어졌잖아요. 4.14%까지 빠졌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다라는 이유로 뚝 떨어졌고, 그다음에 3월에 금리 인하 전망치도 보면 동결한다가 19%밖에 안 되고 인하한다가 거의 8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막연하게 기대만 저러는 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는 근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금리 인하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계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최대 긴 게 15개월이었고 지난번 가장 가까웠을 때는 7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6개월 된 거고 만약에 3월에 내리면 8개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8개월만 해도 두 번째예요, 역대.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고 인하로 바뀌었을 때 두 번째로 긴 기간이 8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기간적으로 보면 연준이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만하다. 왜냐면 너무 고금리를 유지하면 경제에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연준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도 3월 정도에 미국 은행들, 지역은행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 때문에 채권 같은 데 투자했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빠지죠. 그래서 100원짜리인데 금리가 3%면 97원인데 금리가 올라서 5%가 되면 그 채권 가격은 95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 미실현 손실 지금 6천억 달러,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미실현 손실이
확정이 된다. 이거 만기 도래하고 있는 규모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은행 문제가 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 경제가 또 휘청거린다. 이런 것들을 연준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3월이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그걸 겁니다. 작년 3월에 은행이 터졌기 때문에 올해 3월에 또 터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조치를 취할 거다. 이런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이제 그 전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제 2월과 3월에 두 번 더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웬만하면 연준이 금리 내리는 신용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월과 3월에 나오는 데이터가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목받는 뉴스들을 보면 대만 총통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총통은 이제 민진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는 야당, 여소야대가 돼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진당이 될 경우 이제 중국이 굉장히 압박을 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뭐 대만 전쟁 이런 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선거 전에는 뭔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굉장히 색깔을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극대극으로 갈리는 정책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요건 이번 주 이후에 이제 중국의 반응, 일단 중국은 뭐 민의를 거슬렸다, 뭐 이 정도의 발언을 하긴 했는데, 요건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뉴스상으로 나왔던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는 시가총액 1위 경쟁,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쳤는데 지금 거의 붙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제쳤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못 단위로 제치면 안 돼요. 둘 다 올라가면서 이제 서로 3조 달러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돼야지 누가 더 빠져서 시가총액 1위 되고 이런 구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우리 증시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실적 부진이었거든요.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올해 코스피 실적 전망치도 하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했는데, 증권가 반응이 다르다고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박하고 삼성전자는 후하게 평가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수급은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수하고 삼성전자는 어정쩡하게 했거든요. 이거 들어온 거는 이제 블록딜 때문에 들어온 거라서 그러니까 저걸 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면 그냥 기관 때문이에요. 예, 뭐 다른 반응이 아니라 기관이 팔아서 시장이 빠지는 거거든요. 종목들이 빠지고. 근데 지난주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매도가 좀 완화되는 조짐이 있어서 이번 주에 지금 매도가 완화돼야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그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예측이고 보고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봤는데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카카오. 제가 빌드업이 된 세 개 업종이 있다 코스피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에 자동차 그룹주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외국인들이 따박따박 은근히 늘려놓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은근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은 제약주가 이제 금리 변동성에 되게 연동이 된다. 금리 올라가면 제약주 빠지고, 금리 빠지면 제약주 올라가고, 이런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비슷하게 됐죠. 그 다음에 엔캠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2차 전지는 완전히 종목별 장세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은. 일제히 다 가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워낙 커져 있어서 종목별로 그냥 골라서 가는, 지금 예탁금도 별로 안 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완전히 단체로 우후하고 연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종목별 모멘텀에 집중. 그 다음에 이제 태형건설 이슈로 건설주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긴 했지만 PF 문제에서 조금 영향력이 덜 타고 실적이 괜찮다라고 분류되는 종목군들은 지난주에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악재 나왔을 때 그 악재 속에서 오히려 좀 자유로운 종목들이 덩달아서 문제가 된다라면 그 종목은 오히려 또 기회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선택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증시 수급은 지난주 외국인들이 삼성그룹주들 블록들 때문에 매수를 집계가 됐는데, 어쨌든 아시아에서 안 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인도가 좀 꾸역꾸역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뭐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근데 반면에 뭐 대만이라든가 중국은 선거 이슈 때문에 그러고 뭐 경제 이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매수했다 매도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다. 이런 거는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주에 중요한 건 기관들의 매도가 부드러워지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떨어뜨리면 하락 쪽 플레이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게 지금 뭐 선물 옵션
이런 쪽 영향도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저는 위클리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위클리 만기 막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해서 또 옵션 영향력이 좀 커졌잖아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유지가 돼야 적어도 하락 쪽으로 일방적으로 게임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지난주에 블록딜 때문에 삼성그룹주가 많이 올라와 있고, 그걸 빼면 KB금융, 네이버, 카카오뱅크가 상위에 올라온 게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아프리카TV, 엔캠, 동진세미캠, 이게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보면 지수 대비 선전한 종목들이었죠. 그 다음에 기관 업종별로 보면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숫자가 조금 많았어요. 지난주에 특징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도 하단으로 보면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업종 내에서 골라 담기가 작년도 12월부터는 일관되게, 예, 기관들은 업종을 전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목 따로 보고 이제 접근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기업들 실적이 나왔죠. 근데 그건 대부분 다 금융사라서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되면서부터 이제 진짜 실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홍해 문제는 한번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급망 문제를 건드리게 되는지. 왜냐면 인플레이션 그나마 좀 12월은 튀었지만 1월 CPI는 떨어질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국제유가가 좀 밀려서인데, 이게 다시 튕겨 올라가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급망 문제, 국제유가를 건드리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코스피가 지금 8일 연속 빠졌는데 9일 연속 빠지면 굉장히 희귀한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잠시 이건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낙폭주들, 건설주라든가 아니면 카카오도 되게 초낙폭주고, 지난주에 통신장비가 또 하루 급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초낙폭주들 말고 실적 기반이 되는데 지수 분위기에 휩쓸려서 빠졌던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조금 지수 대비 버티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증권사들이 실적 좋다더만 왜 빠졌지? 이런 류의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이번 주에 움직임 좀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9일 연속 하락은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2000년 이후에 8일 이상 하락한 사례가 이번 포함해서 8번 있었더라고요. 근데 9번 9일 연속 하락은 2000년 9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대부분 다 이제 8일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반등 주고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루 반등 주고. 이게 8일에서 끝났다는 건 어쨌든 9일짜리 플러스가 났다는 얘기니까. 근데 하루 플러스 내고 또 빠질 수도 있는 거라서 2주 동안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 어떻게 될 거냐 예측하는 건데, 이전 7번 사례 중에서는 6번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증시는 어쨌든 누적으로 보면 하락한 폭의 3분의 1 정도는 만회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이번에 5.4% 빠졌기 때문에 대략 한 2% 가까이는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확률상으로는. 예,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있는데, 보시다시피 낙폭보다 이게 하락한 거는 8거래일인데 10거래일 동안 하락한 걸 다 못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변동성이 계속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시원스럽게 반등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반등도 하고 또 밀리기도 하고 좀 불안불안하게 움직인다. 근데 그런 가운데 종목들별로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에 어떤 집중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특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